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안전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센터가 개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양육비 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도 문을 열었는데요. 이 시간 두 기관의 주체인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모레면 세월호 1주기인데 꼭 뭐 관련 부처는 아니시겠지만 아이가 2명이시죠? 네. 이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겨눌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럴진데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특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의 담당 부처로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작년 7월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것이 개정됐고요. 네. 또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8일에 청소년 활동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안전 대책 어떻게 강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 시설에 대한 안전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지 전기, 가스, 화재, 토목, 건축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년 주기로. 그렇게 해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통과를 했는지 우수로 통과를 했는지 보통으로 통과했는지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도 이제 대규모나 고위험의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고를 역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보시고 싶다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또는 이 청소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과 내용이 적합하게 판정을 받았는지 먼저 꼭 점검을 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새로 시작하시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 이게 이름이 꿈드림이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데 어디서 뭐 하는지 알고 있는 청소년은 8만 명이고요. 그 8만 명은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장기 입원을 했거나 해외 유학을 갔거나 이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청소년이 28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이라는 이름으로는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완전히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에게도 다시 학교로 돌아오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업을 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서적인 상담이나 체험 같은 거를 하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든 센터가 바로 꿈드림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좀 본격화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정책의 울타리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는 해당 청소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려 제도를 통해서 저희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공고를 합니다만 부득이 학교를 떠날 경우에는 바로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은 기존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나 또는 이렇게 쉼터, 가출 청소년 모임 이런 데를 통해서 해당 청소년들을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 원하는지 직업을 원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아직 뭘 할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소위 지도와 보호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또 그 여성가족부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일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제 이혼을 하거나 또는 예.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기르는 그 한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그러니까 한쪽 부모 말고 상대방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 1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83%는 굉장히 혼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청소년을 기르고 있으니까 사실 그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르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분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상담에서부터 상대 배우자가 현재 어디서 주거하고 있는지, 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재산 상태는 어떤지 다 조사를 해서 예. 원활하게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긴급 지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는 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너무 빗발치고 있어서 네. 사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바로 상담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정도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2,000여 건 이상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예. 20일 됐는데 네. 지금 벌써 합의를 성사시킨 곳도 있고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전문 상담가들이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가정에서 상담을 많이 하던가요? 소득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서 예. 원래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네. 판결이 났는데도 연락 두절이 되신 분도 있고 사연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장관님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신다고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워킹맘, 네, 그렇습니다. 워킹맘이신 거니까 네. 맞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성들도 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어떤 좀 대안들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네.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님이시니까 남성 얘기를 여쭙기가 조금 그렇긴 아닙니다. 합니다만, 예. 말 그대로 가족의 개념에는 네. 남성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저희 예. 영문 명칭은 젠더 이퀄러티, 즉 양성을 함께 예. 이렇게 케어하는 네.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여기서 일가정 양립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하여금 소위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라는 예. 모토 하에 그동안은 육아휴직 제도를 마치 여성만 쓸 수 있는 제도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남성 육아휴직제라는 거를 네이밍을 확실하게 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 아이에 대해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그 첫 달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명확하게 해서 네. 아빠가 쓰는 육아휴직 제도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거.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 달이라도 좀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고 커버를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그 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동료들한테 덜 미안해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간분을 대신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역시 대기업의 경우는 월 30만 원씩, 예. 중소기업의 경우는 월 60만 원씩 육아휴가 간 기간만큼 국가가 그 대체 근로에 대한 임금 보상을 네.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좀 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워낙에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편견이 네. 남성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영문 명칭은 이미 양성평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을 두고 저희가 한 20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예. 워낙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성 정책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이제는 여성만 따로 쓸 수 있는 정책은
오히려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것도 그런 거요? 남성이 쓸 수 있어야지 여성들도 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부처의 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지만 그러니까 남성분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제도는 없는지도 함께 분석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네. 두 사람이 똑같이 상처를 입어도 보험금도 똑같이 냈는데 여성에게 지급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더 미용에 신경을 쓴다라는 편견 때문이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눈, 코, 입 똑바로 기능하고 재생하려면 드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하고 똑같이 지급금을 상향한다라든지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전 분야에 걸쳐서 분석하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정책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 정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를 통해서 실제 이런 남성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직장 어린이집 제도 그리고 유연 근무 제도 그리고 그 베이비 케어라든지 아이 돌봄 기능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그 회사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은행 우대금리라든지 조달청 가점 등 이렇게 국가가 몇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국가의 이런 정책을 먼저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가족 친화 경영을 기치로 하고 기업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고생을 해주시고요. 여성가족부 대책 또 현안들 들어봤습니다.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